살펴볼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송율 매니저와 함께 이번 주 핫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송율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이슈들이 많았던 종목들 5개를 꼽았습니다. 5개 꼽기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너무 이슈가 좀 다양했어가지고요. 첫 번째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실적 얘기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의 이 잠정 실적이 결과가 나오면서 실적 시즌 개막이 됐거든요. 이번 실적 시즌 좀 어떻게 예상이 좀 되세요, 먼저? 일단은 저는 사실상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실 올해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이제 매크로적인 변수도 그렇고 사실상 해결된 건 없습니다. 올 초부터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굉장히 좀 특별한 회사 아니면은 1분기와 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삼성전자 당연히 빼놓을 수 없죠. 지금 이제 계속해서 6만 전자도 깨지고 5만 전자 보이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안 올랐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는 거의 안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네. 매년 좋고 계속 좋았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왜 그러냐면요. 삼성전자 회사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전방산업 지금 이제 약간 우려도 있고 무엇보다도 수요 둔화 약간 다양한 매크로적인 내용이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 D램 가격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네. 지금 반도체 D램 가격 지금 이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뭐냐면은 D램 가격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D램 가격이 2년 만에 지금 이제 처음으로 지금 하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모습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이 D램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 한 가을쯤에가 최고치였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한창 이제 이렇게 확산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재택근무 그러면서 냉장고 PC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도체가 지금 이제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좀 올랐었는데 지금은 정반대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맞아요. 이제 수요 둔화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도 2분기에도 지금 이제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3분기에도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업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더 갖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D램 가격이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 회복이 받쳐줘야지 꾸준하게 좀 어느 정도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는데 일단 저는 4분기까지는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D램 가격에 대한 가격이 좀 올라간다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삼성전자는 저는 좀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네. 약간 D램 가격인데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전방 산업 지금 이제 우려가 지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다수 지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수 타이밍보다는 이게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고 나서 사도 네. 늦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망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망하는 게 좋다고 하면서 삼성전자 오늘 첫 번째 종목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게요. 셀트리온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번 주 장이 어려웠던 순간도 있었고 좋아지는 순간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셀트리온 지난주부터 이어서 장이 어려웠을 때 오히려 주가가 좋게 갔으니까 지금 오히려 그래도 좀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좀 우려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면서 다른 기업들은 빠질 때 얘 혼자만 지금 어느 정도 반등 나왔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구간으로도 지금 보여지는 상황인데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아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약 한 20%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인데요. 네.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단순히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 자체에 놓고 보면요.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 레미시마 SC 지금 그쵸. 이제 이 치료제가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요. 지금 또 이제 기대감도 계속해서 더해져 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반기에도 지금 이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이제 베그젤마라는 지금 이제 한 가지 출시 제품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무엇보다도 셀트리온은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네. 셀트리온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 38만 원까지 갔거든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18만 원 거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셀트리온이 돈 못 버는 기업은 아닙니다. 올해 처음 매출 2조 원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조금 더 넘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미국
미국 시장에서는 뭐 헬스케어, 바이오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국내도 그만큼 못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같이 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시나요? 아까 이제 황수수 매니저님께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하셨는데 네. 약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또 실적 시즌인데 약간 굉장히 케바케입니다. 이제 실적 받쳐준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그렇죠. 더해지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전 사실 종목 바이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제 미국 중심의 지금 이제 바이오 훈풍이 우리나라까지 전체적으로 역할이 좀 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세트리온처럼 지금 이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적 받쳐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한 번쯤 우리가 저점 분할 매수 좀 여러 번 좀 담으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관점입니다. 종목 바이 종목, 그럼 네네. 세트리온은 그 중에서도 괜찮다라고 네.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스토리인데요. 우영우 보셨나요? 저는 얘기만 많이 들어가지고 네. 좀 몰아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야기만 듣고 오늘 1화만 보고 왔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재밌는데 이를 통해서 A스토리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시장적인 영향도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과대낙폭 섹터, 과대낙폭 종목 위주로 좀 반등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A스토리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뭐 고점 대비했을 때 한 54,000원, 5만 원에서 지금 16,000원까지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제 호재가 아무래도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A스토리는 이제 드라마 제작사죠. 지금 이 회사에서 제작한 우영우가 굉장히 핫한 인기인데 아무래도 이런 드라마 제작사, 영화사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시청률, 예매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 이제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감이 더 크게 더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자세한 내용을 좀 보면요. 일단 이게 첫 회에 시청률이 0.9%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몇 회 안 됐는데 지금 뭐 시청률 뭐 4%, 평균 4% 정도 지금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기대감도 더해져가고 있는 시점인데 A스토리 같은 경우는요. 이 종목만 놓고 봤을 때 약간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조정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은 우리가 좀 한번 참고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네. A스토리 실적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약 한 589억 정도 나왔거든요. 네. 올해 매출액 지금 예상 매출액이 한 1,1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 약 한 2배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드라마가 이미 제작을 한 드라마가 이렇게 흥행하면은 오히려 더 플러스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일단 A스토리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주에 많이 반등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시거나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 그래도 매수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약간 조정받았을 때 눌림 구간에서 한번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림 구간에서 노려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A스토리가 그래도 지금 최근에 지리산으로 깎아먹었던 주가는 그래도 좀 만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A스토리를 넘어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리 중앙도 있고 지금 이렇게 좀 리스크가 큰 시장 상황에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업황은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호황이 불었을 때가 오징어 게임이 스타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네, 오징어 게임이 스타트 돼가지고 이제 이거 사실상 이게 지금 A스토리 지금 이런 호재가 전체적으로 확대되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우영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핫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약간 확대되는 데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주들 그 섹터들까지 전반적으로 좀 이 호재가 넓혀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NPC인데 폐배터리 진출 이야기가 엄청 핫해졌습니다. 주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근데 폐배터리도 이제 좀 금방 올라갔다 금방 떨어지는 섹터가 되다 보니까 사실 좀 우려감은 있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이라 좀 매수 타이밍 잡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지금 NPC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조금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NPC 같은 경우는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NPC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한번 지금 이제 장대음봉이 나왔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좀 이렇게 하락세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은 지금이 진입 시점은 아닙니다. 지금 진입
진입 시점이 아니고 네. 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의미 있는 구간에서 좀 자리를 잡아줬을 때 그때 진입해 늦지 않은 종목인데 사실상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고 전망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약간 시기상조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네. 일단은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지금 NPC만 놓고 보면 네. 플라스틱 가공업체입니다. 플라스틱 가공업체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랑 많이 엮여 있죠. 현대차랑 많이 엮여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NPC가 저는 이제 약간 부담스러운 자료라는 게 뭐냐면은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윗골이라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당연히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매출액을 우리가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요. 최근 3년 동안 매출액 중에서 한 4천억 왔다 갔다 계속했습니다. 계속했었고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이제 호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 얘 같은 경우는 실체 없는 테마가 아닙니다. 실체 없는 테마가 아니라 현대글로비스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공동 개발하고 있고 협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거고 저는 약간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이렇다 할 지금 실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에 의해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기차 충전 테마도 있고 굉장히 전기차 파생된 테마들이 많은데 저는 약간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2차 전지 위주로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엔솔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저는 오히려 그럴 때가 좀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네. 폐배터리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테마 중에는 그래도 폐배터리 테마가 가장 후반부라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2차 전지까지 좀 묶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2차 전지 흐름이 이번 주 되면서 조금 뭔가 하락세는 나오고 있었어요. 전반적인 추세가. 2차 전지 지금 담아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추세에 대한 걱정은 없으신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엔솔 사태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판단을 오히려 했고요. 매수. 예, 예. 네. 왜 그러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너도 나도 좋다. 지금 이제 2차 전지 굉장히 다양하게 좋은 모습만 지금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눌렸을 때 자, 엔솔이 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이제 이 섹터가 가진 밸류라든가 지금 전체적인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한 지금부터 해가지고 내후년까지는 좀 괜찮은 유망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차차 이게 하나가 이제 메인 섹터가 자리 잡아가면서 그 다음에 뭐 충전, 그 다음에 뭐 폐배터리 이렇게 좀 순환매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1순위는 2차 전지, 2순위는 충전, 그 다음 3순위는 폐배터리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현대글로비스도 천천히 봐도 되겠죠? 현대글로비스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주 매출이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신사업 분야로 들어가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거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적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종목인데 이번에는 좀 하락한 종목 보겠습니다. S-오일 봐야 될 것 같은데 S-오일 포함한 정유사들이 2분기 실적 대박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사실 S-오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유사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유 4개사 회사의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정유사 4개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100% 이상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이 영업이익 약 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152% 증가할 것이다라는 지배적인 모습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오일 차트만 보더라도 최근에 하락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뭐 이렇게 확실하게 해소된 악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 돌아가고 있고 당연히 고유가 지속되고 있는데 정유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 이렇게 좋은 실적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가 무슨 굉장히 자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능력을 키워가지고 지금 실적 개선을 한 게 아니라 단순히 고유가 그렇죠. 환경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또 이게 어느 정도 유가가 안정되면 오히려 실적에는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상 그리고 고유가는 지금 전부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대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어느 정도 선반영 됐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정유사 지금 2분기 호실적 같은 경우는 이미 차트에 선반영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뭐 정유사 4개 회사뿐만이 아닙니다. 뭐 비상장 회사들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약 한 100% 정도 2분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그렇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정유사 같은 경우는 양날의 칼날입니다. 지금 고유가가 지금은 이제 실적이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지만 이 유가가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실적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차별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유가도 지금
어제만 해도 100달러 하회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나 했는데 다시 또 102달러 선까지 지금 올라갔거든요. 아무래도 S-오일 포함한 정유화학은 관심에서 좀 떼는 게 안전하겠다. 뭐 약간 저기에다 플러스적으로 하나를 덧붙이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몇 개 나라에서 지금 이제 정유사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약간 저는 전체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사실상 정유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반등보다는 저는 조정 국면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를 또 뜨겁게 달궜던 5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승률 매니저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